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이 됐든 피고소인이 됐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담당 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과 조사관이 다른 견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해 놓아야겠습니다. 즉, 경찰서의 조사 내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판단하기에는 무죄인데 담당 경찰관은 혐의 있다고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시면 무엇보다도 좋겠지요. 그래서 우선 조사 시점과 사전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방문하시라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턱대고 방문하셔서 진술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이 이런 내용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면서 특정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추후 방문해서 대답하겠다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법률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시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실 수도 있고 횡설수설하다가 정작 본인이 진술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질문을 하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한다든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다그치니까 잘못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알고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내일 모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이미 가겠다고 이야기하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셔서 고소장을 열람해 보고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2주 이후의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회신이 오기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고소장을 받으시면 내용을 살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숙지를 한 이후에 고소한 내용의 조목조목을 따져보시고 왜 틀린지에 대해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서 조사에 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피의자가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시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의 죄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한 일례를 들자면 단순히 XX년, XX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표현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리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앞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금융거래 자료라든지 목격자 진술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라든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부당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형사고소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